흔해 빠진 가치가 아닙니다. 당신의 관심을 뒤흔들 가장 특별한 경험. 지금부터 우리의 세상팔이가 시작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세상이 관심 가질 만한 모든 주제들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토론식이 아닌 저희가 평소에 나눴던 그런 사담인 것처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제가 가져온 주제는요. 처음 해본 경험에 대해서인데요. 누구나 인생은 처음 시작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해보는 것들 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처음 해보기 때문에 무엇이든 처음 한다는 게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있습니다. 혹시 두 분께서는 이 처음 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경험에 어떠한 경험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처음 해본 것 중에서 가장 임팩트가 강한 건 아무래도 뭐 첫사랑이지 않을까. 강력합니다, 진짜. 그게 사실 누구나 가지고 있겠죠. 그때 또 잘할 걸.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판별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첫사랑이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나고 나서야 이제 알게 되는 거이거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당시에 모르죠. 그냥 좋았지. 좋아서 만나서 막 사랑한다고 막 얘기하고 뭐 그랬던 건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사랑이었던 거예요. 진짜 첫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때를 항상 그리워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생각이 납니다. 살면서 그땐 그랬지. 다른 그때가 엄청 어렸을 때거든요. 그래도 나름 그래도 한 20대 초반 때였었으니까 지금 사실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좀 옛날 얘기긴 한데 여전히 생각 많이 나고요. 그때 좀 더 열정적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약간 근데 또 어쩔 수가 없겠죠. 근데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후회가 되기도 하고. 되게 회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옛날 얘기라고 하는데 지금 너무 생생하게 자주 생각이 난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죠. 남자들이 이런가 봐요, 진짜. 이게 저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 교수님께서는 네, 김 교수님. 결혼하셨다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차 때 한번 결혼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첫사랑에 대해서 좀 하실 얘기가 있어요? 첫사랑이 저는 기억이 안 나고요. 기억이 안 나고 여기 지금 촬영 장소 가까운 곳에 동부 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쪽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렇죠. 이게 지금 첫사랑 얘기를 꺼내셨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하고 싶어요. 이제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굉장히 서툴고 굉장히 이제 뚝딱였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랑과는 견줄 수 없는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장님께서는 첫사랑만 하지는 않으셨을 거잖아요, 사실. 첫사랑만 했는데? 저는 그 이후로는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가신다고요? 그때 시절에 가까운 경찰서도 있으시고 20년 전에 사랑을 한번 해보고 그 이후로는 사실 인연을 찾지 못했고 내가 아주 꾸준히 지금 계속 이제 혼자인 상태고 그래서 또 인연이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던 거죠? 이게 사실 이 얘기를 한번 또 여쭙고 싶어요. 이게 설레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경험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때만이 할 수 있는 경험이 어떤 게 있었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아이의 질문 자체가 이제 승립이 안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제 의도와는 좀 다르게. 죄송합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결이 없어요. 그 이후로는 사람 만날 수가 없으니까. 진짜? 첫사랑 이후는 무슨 컨셉? 컨셉이 아니고. 혹시 조만간 나는 솔로 혹시 출연 계획이 오시나요? 없습니다. 한 20년 넘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것과는 조금 좀 다르지만, 있어요. 일단은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는, 교수님께서도 첫사랑이 기억이 잘 안 난다고는 하시지만. 첫사랑의 기억이 정말 안 납니다. 정말 안 나요. 결혼하신 분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뭐 악의적으로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럼요. 조금 더 네. 유부남의 첫사랑에 대해서 파헤쳐보겠습니다. 유부남의 첫사랑을 파헤친다. 네. 이게 위험한데, 예,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예, 다른 제가 주변에서 알고 있는 부장님의 한 예로 전 직장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장님. 일단 부장님께서는 그분도 첫사랑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지금의 결혼 생활이 너무나도 만족하고 그럼요. 너무 누가 보고 계신 것 같지만 일단은 잘 편집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투성이고 걱정과 염려였지만 사실 첫사랑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를 좀 회귀해본다면 경험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더 좋아지게 해서 그로 하여금 나를 더 좋아하게 할까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했던 것들이 더 뚝딱이고 버벅이고 그랬었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뭐 몇 번째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번의 경험과 연애를 통해서 또 그 첫 경험이 더 값진 경험이 됐던 갑자기 좀 생뚱맞긴 한데 네네네. 좀 인기 많으신가 봐. 아니요, 뭐 인기 부러워하는데 지금 20년도 더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인기가 많으세요? 전혀 인기 많은 그런 뭐 외모도 아니고요. 그래요? 그런 성격도 아니지만 근데 잘 몰라가지고 이게 또 조직 안에서 또 운 좋게 또 이게 또 서로가 마음이 맞고 얘기가 통하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연애를 조직 안에서? 뭐 어디든 뭐 있지 않겠습니까? 뭐 CC와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쵸, 뭐 학교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요? 뭐 회사도 있을 수 있겠고, 뭐 회사는 아직 없는데요. 겸손하시네요. 겸손하세요. 아닙니다. 누가 봐도 연애를 하고 있겠거니라는 생각이 진짜요? 들어가거든요. 근데 좀 이거 뭐 잘생긴 건 아닌데 좀 잘생겼다고 해주세요. 좀 괜찮잖아요. 이게 내가 보기에는 여자들이 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아니 정말 잘생기셨어요. 아닙니다. 잘생기고. 아닙니다. 잘생긴 건 또 목사님도 잘생겼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결혼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외모 때문에 결혼한 것도 정말 아니고. 그래요? 네, 그럼요. 전혀 아니죠. 그래서 외모 때문에 결혼하신 걸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카메라로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뭐 외모 때문에 결혼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를 직접 이제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목사님 보면 매력이 뭐예요? 제 매력이라고는 아내가 협박을 당했을 수도 있겠죠. 첫사랑의 주제로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은 이제 그 첫 경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스무스하게 다가갔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좀 다른 경험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김 교수님께서는 첫 네네. 경험이라고 한다면 어떤 주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제게 첫 경험으로 지금도 좀 크게 생각이 나는 거는 저는 어렸을 때 놀이공원 갔을 때 그러니까 첫 놀이공원에 가서 놀이기구를 탔을 때가 지금도 좀 생각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가 너무 무서웠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놀이공원에 가서 바이킹이라는 걸 처음으로 탔습니다. 그래서 뭐 친구들 앞에서 무섭지 않은 척하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었던. 하지만 막 울고 불고 막 무서워가지고 뭐 지리진 않았지만 그때 기억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한동안 바이킹 못 탔어요. 지리셨던 건 아니에요? 그때 기억으로 지린 기억은 없는데, 예, 제가 좀 불리한 거는 좀 생각이 기억이 지워집니다. 그렇죠. 불리한 거나 이런 것들은 좀 기억에서 지워지는. 예. 지리셨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좀 의문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충분히 지렸다라고 저희 어머니께서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첫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 그 바이킹, 그런 두려움과 비슷한 경험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회사. 네, 첫 회사에서 제가 이제 지원했던 분야가 제가 생각했던 분야랑은 완전히 다른 분야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나왔던 그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전공적인 지식도 포함이 돼 있지만 하는 업무들이 너무나도 달랐던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질문투성이었고 사실 근데 회사라는 곳이 성과를 내는 곳이지 무언가를 배우거나
무언가를 이제 배우러 가거나 누구한테 질문한다라는 게 사실 좀 껄끄러운 공간이잖아요. 누군가는 바빠서 이렇게 일을 쳐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입사원이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좀 급하신 분들은 정말 조급함을 느끼심에 짜증을 내실 수도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저는 첫 경험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그런 두려움, 걱정, 염려라는 그 감정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두려움이라는 첫 경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혹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뭐 무뎌진 걸까요? 별로 이렇게 첫 경험 할 것도 없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첫 경험을 글쎄 아까 전에 뭐 첫사랑 얘기했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남아있는 게 없거든요, 기억이. 별로 그렇게 크게 임팩트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습니다. 그냥 첫 경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처음 경험한다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나 뭐 설렘 같은 게 사실 뭐 지금 와서는 거의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그냥 비슷비슷하고. 교수님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지금의 좀 역할은 좀 목사라는 좀 역할을 지금 삶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대한 부담감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1부 예배도 있고 2부 예배도 있고 3부 예배가 있는데 제가 가장 인도하기가 힘든 예배가 1부 예배예요. 처음 예배 드릴 때. 처음 예배 드릴 때는 목소리도 잘 안 풀리고요. 예, 여태까지 처음에 해보니까 늘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예전에 자주 봤던 불후의 명곡에서 가수들이 이제 공을 뽑으면서 순서를 뽑잖아요. 죄다 첫 번째는 싫어하더라고요. 처음 평가받는 거에 대한 처음 무대를 쓰는 것에 대한 부담감? 맞아요. 정말 프로고 잘하는 가수인데도 떨리고 좀 두려워하는 모습들 그런 거를 보면서 저도 제 역할 안에 있어서 늘 언제나 처음 무엇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되게 잘할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다짐도 하긴 하지만 사실은 좀 부담이 더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두렵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 하는 일에 대해서.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는 경험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설렘을 가질 수도 있겠고요. 쫌쫌처럼 첫사랑에 대한 좋은 기억과 설렘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저와 교수님처럼 마찬가지로 두려움이나 그런 부담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두 감정 모두 다 성장이라는 어떠한 결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괜찮은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처음 경험으로 성장까지 도달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성장은 반복이죠. 이거는 반복이다. 제가 봤을 때는 답이 없어요. 성장이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더 익숙하게 하고 잘하게 하고 결국에는 그것이 약간 좀 세속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걸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걸로. 성장했으면은 그걸로 돈을 벌어야 돼요. 성장을 굉장히 중요시 그렇죠. 생각하시고 또 그렇죠. 성장으로 끝나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것이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무엇이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약간 좀 목사님 계신데 좀 죄송하긴 한데 결국 돈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돈이 곧 성장인가요? 이거 좀 심오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또. 돈이 성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돈이 많으면 성장을 많이 하는? 그렇죠. 물론, 그게 완전히 동일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을 못했는데 돈이 많아졌다? 이런 경우에 거의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성장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이제 돈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를테면은, 운이 따라야 되는 건데, 이제 운이 얼마나 들어왔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돈이 많이 될 수도 있고, 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일단은 성장을 해야 된다. 성장은 돈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지 않나. 옆에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선수가 연봉으로 얼마나 그 자신의 성장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연봉이 높을수록 그 사람의 커리어나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이 얼마나 성장했다는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 그 지표기 때문에 꼭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런 의미에서 돈이 꼭 성장의 결과를 대변한다라는 그 말은 뭐 어느 곳에서나 다 그렇게 대변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대부분의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좀 통용되고 또 이해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는 무슨 제가 있는 어떤 목사나 혹시 종교인 혹은 뭐 경찰관이나 소방관 처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삶에서도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사명의식이라고 하죠. 네. 나는 뭐 돈으로만 다 대변되는 일이 아니다. 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곧 돈이고 성장된 나다. 결과다라고 보여지진 않죠.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상황에서 목사님은 약간 그래서 약간 내가 성장하는 데 비해서 그런 어떤 뭐 이를테면 뭐랄까 인컴 그러니까 수입이 작다는 거에 대한 어필을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인 건가요? 작다고 어필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저와 같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경찰관이나 뭐 소방관을 얘기를 했죠.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연봉으로 대표될 수 있는 성장의 지표가 아니라 그렇죠. 사명. 네. 자신의 직업에 대한 어떤 꼭 돈으로 대변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직업 의식을 가진 분들. 아 그러면 돈으로 네. 돈으로 그러니까 성장과 그 수입이 비례하진 않다고. 그렇죠. 모든 것엔. 아. 다만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사업가, 뭐 운동선수. 그거는 당연히 연봉과 뭐 돈에 따라서 성장으로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인정하고. 저는 어느 정도는 비례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 편인데.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잘 못할 것 같아요. 뭐 사명 뭐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이렇게 저는 내가 한 만큼 나는 한 만큼 좀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거든요. 뭐 그런 다른 외적인 부분으로의 만족은 저는 못 느낄 것 같아. 근데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 게 어떤 분들은 돈의 그 순 기능들을 알기 때문에 이제 돈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가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명감 어찌 보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잖아요. 그 사명감이라는 것들이. 그게 어찌 보면 돈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보다 그 사명감을 더 우선시 생각하는 건 아닐까. 뭐 인생에 정답은 없지만 각각의 그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처음 경험을 했던 것을 이제 발판 삼아서 성장하기 때문에 좀 더 깊게 나아가자면 좀 전에 하셨던 얘기처럼 조금 이제 반장님께서는 미래지향적인 사람 같아요. 제가 잠깐이나마 지금 이야기를 했던 걸로는. 감사합니다. 네.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계획적으로 돈과 이런 과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잘 기억이 안 난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저 정신인대로. 근데 제가 좀 약간 뜬금없는 얘기긴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브루노 메이저라는 가수가 있어요. 외국 사람이에요? 네, 외국 사람인데 브루노 메이저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썼던 곡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나에게 기도를 할 필요는 없어. 사실 지나간 영어입니다, 영어.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런 가사의 내용인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또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고 있는 청년으로서 지나간 과거조차도 나이기 때문에 좀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때의 과거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라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좋아하는 가수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기 때문에 과거를 기반으로 지금 내가 있는 거니까 과거를 무시하거나 뭐 그럴 수는 없죠. 근데 글쎄요, 저는 뭐 그냥 과거는 과거일 뿐 앞으로가 중요한 거지. 역시 미래지향적이시. 같은 이거 약간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생각을 했던 건데 뭐 지금도 계속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른이 되면은 옛날 얘기 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생각했을 때 보면은 어른들이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를 할 때 내가 옛날에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왕년에. 나 때는 말이야. 맞아.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지금은 뭔가 변화가 없는 거지. 그거는 곧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성장이 없는 거라고. 특별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일이 딱히 없는 거지. 그러니까 변화가 똑같이 변화 없으니까 옛날에 얘기.
혹은 옛날에 더 잘 나갔을 때의 얘기, 뭐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항상 과거는 그냥 그대로 절대 무시하지 말고 그대로 두되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이기도 하고. 제가 제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교수님께서는 목회 일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성장이라는 우리가 개념을 이제 생각할 때는 성장이라는 것은, 이전 거보다도 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더 많거나 더 잘 되거나 나에게서나 타인에게서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 그걸 우리가 이제 저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성장이 어떻게 보면 성장에 빠져서 지금의 내 모습에 정말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고 성장의 역설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 돈 더 많이 벌어야 돼. 근데 지금은 못 벌고 있어. 물론 지금의 내 모습을 다그칠 수도 있고 지금의 내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더 어떻게 성장하려고 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계측을 할 수 없지만은 성장 때문에 지금의 그 정도로 내 자신을 다그치지 않아도 되고 지금의 내 자신을 어떻게 보면 되게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나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내 판단에 스스로를 자책해서 성장 제일주의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조금 뺏기는 그런 모습도 많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지향적이 되고 또 과거를 기반으로 왔기 때문에 과거를 안 살펴볼 수도 없지만 저는 오늘은 성장이지만 성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목회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과거 얘기해 주셨고 미래 얘기해 주셨고 그래도 지금도 너무 좀 중요하다. 성장을 위해서는 사실은 시간을 분리해서 하기보다는 정말 어떤 시간대든지 또 귀한 또 성장의 발판으로 모두 다 소중하게 좀 여겨야 된다. 공감합니다. 많은 말씀이십니다. 예. 마치 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주셨던 것처럼 속 시원한 답변을 좀 들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마치고요. 지금 얘기를 했던 주제가 돈, 시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또 잠깐 스쳐 지나가는 명언이 또 있습니다. 네. 명언제기. 예. 지금 사람이 사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냥 순금이고 예? 그리고 소금 있고요. 소금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에 있는 지금의 순간을 충분히 즐기시고 미래도 과거도 소중히 여기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세상의 관심사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관심사들을 모아서 저희끼리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